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에는 중국 회사 차차 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사 로고인데요. 여기 있는 점이 뭘까요? 요 동그란 게 C입니다. C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C류를 은근히 먹습니다. 익히 알려진 해바라기 씨, 그리고 수박 씨도 심지어 먹습니다. 둘 다 내용물만 보면은 되게 감질맛이 나는데요. 차차는 요 해바라기 씨에 특화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는 사실은 열매라고 하죠. 겉에 껍질을 까서 안에 내용물을 먹는 거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에 그냥 통째로 씹어먹고 퇴퇴 하는데 앞니빨 사이에 이게 세로로 넣고 깨물면 이게 딱 깨져요. 요 안에 내용물만 뽑고 쓰레기는 버리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되게 쉽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도구까지 있으면서 먹고 있죠. 먹어서 껍데기 여기다 버리는 거죠. 여기 먹다 보면은 초심자한테는 까먹기 귀찮기도 하고 그 열량 대비 배부르지는 않아요. 근데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주변에 나눠줄 때는 되게 귀찮아하는데 다들 열심히 까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에 딱 넣을 때 딸깍 하면서 깨지는 매력이 있고 손이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금세 햄스터가 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해바라기 씨를 어떻게 먹게 되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래 해바라기는 아무 데서나 잘 자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근원에 대해서는 북미에서 콜럼버스 이후로 1500년도 대항시대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러시아에서도 자라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국화죠. 썰러는 러시아 표트르 대제 시절에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금지시켰다고 하는데 요 금지 리스트에 해바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기 시작했다. 관상용이었던 해바라기는 어느 순간에 기름채취용으로 바뀌게 되어서 정확히는 해바라기 씨유를 뽑아내는데요. 요 씨 때문에 결국 재배를 하는 건데 현재도 대부분 해바라기 씨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중국하고 철도가 열리면서 중국으로 해바라기가 들어갑니다. 중국은 1978년도에 국가 유료작물 재배계획 대상으로 해바라기를 선정해가지고 대규모 재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땅 한 모당 나올 수 있는 가성비가 엄청났고 씨 자체도 그동안에 까먹던 수박씨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식감이 좋아서 본격적으로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회사명 차차식품, 티커는 002557, 심천 주식이죠. 설립은 2001년도에 돼가지고요. 2011년도에 상장했습니다. 종업원 수는 4,500명. 선플라워 시드, 대부분 해바라기 씨와 견과류를 팔고 있다. 시가총액은 하나로 한 6조 원 정도 부근이고요. 최소 접근 금액은 100주당 110만 원 정도입니다. 자, 회사는 안우이 성에 있는 허베이시에 있거든요. 삼국지로 치면 핫비입니다. 핫비하면 장료죠. 네, 죄송합니다. 주주 구성은 허베이 화태그룹, 이한 회사가 40% 정도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995년도에 설립된 회사거든요. 현젠바오, 진선보 회장과 첸취 이사가 여러 형태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를 보면은 따님이신 것 같습니다. 첸션바오 회장, 이분이 이력이 또 특이하시죠. 장사의 신으로 아이스케이크 팔다가 해바라기 씨로 안우이성 최고의 갑부가 된 사람인데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땡보지, 신의 직장이었지만 재미가 없었는데 근데 13년이나 다녔네요. 이러고 그만두고 36세에 아이스크림을 팔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대박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데 먹고 나면은 이 상초열이라고 몸에 이게 열이 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요거를 내몽고까지 가가지고 내몽고에서 상초열 방지법을 받아냈다. 노인한테 비법을 전수받아가지고 제품화해서 출시하면서 차차라고 불렀습니다. 이 차차의 장점은 여러 약재를 쓰기 때문에 풍부한 맛이 났다. 그리고 포장이 좀 깔끔하게 친환경 소재로 포장을 했고 중간중간에 부록으로 이렇게 이런 걸 넣어서 팔았는데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아서 대박이 났습니다. 차차의 제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런 형태로 색색 다르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보통 빨간색이 이 짭조름한 맛인데 요거 제일 많이 먹고요. 가운데 것이 노말이고 카라멜, 코코넛, 피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중국 애들은 이걸 꽈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견과류 제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1+N이라고 해가지고 해바라기 씨에다가 어떤 스낵을 붙여서 팔았는데 요새는 요거보다는 견과류에 치중하자 해가지고 A+B 컨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의 비중은 해바라기 씨가 68% 정도고요. 견과류가 비중을 높여가지고 2위입니다. 나머지는 스낵 같은 거고요. 지역별 매출액은 중국 내에서 80% 정도 발생하고 나머지 수출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차차의 제품을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남부 지방에서 그래도 좀 많이 먹어요. 골고루 발생하는데 남부에서 좀 많이 먹는 이유는 조금 더운 지역일수록 차를 많이 마시는데 그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해바라기 시에서 발생을 합니다. 기본 견과류랑은 마진 차이가 조금 있죠. 자, 이제 업황과 전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음식료를 보는 이유는 1인당 가처분소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그들이 쓰는 소비 지출도 증가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하고 있죠. 이게 중국 내수시장을 투자하는 기본 이유죠. 중국 식품공업협회 자료로는 견과류 시장은 12년부터 계속 올라왔고 꾸준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중국의 간식 시장 규모가 연간 12% 정도는 성장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어느 정도는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될 거예요. 예전에 알리바바 기준 간식 종류의 매출액을 보면은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만 견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입니다. 이러한 견과류는 충분히 메이저 연령대에서 소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넛 브랜드 시장에서는 량핑푸드하고 산즈송수에 이어서 3위에 위치해 있고요. 각 브랜드별 주요 제품을 옆에 보시면 되고요. 차차의 점유율은 12% 정도인데 해바라기 시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분야에서 브랜드 제품들이 퀄리티 컨트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생기고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죠. 어떤 분야든 메이저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재편하지 않겠냐는 것이 시장에서 매번 언급되는 논리이고 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는 수백 개의 믹스넛 브랜드가 존재를 하지만은 이걸 선택한 소비자들은 기존에 먹어본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이저 브랜드를 선호한다. 요걸 사는 데는 슈퍼마켓, 독립식품점, 대형마트 이런 데서 대부분 구매를 하죠. 아무래도 매대에 전시가 돼 있어야 사 먹을 건데 매대에 전시되어 있는 거는 브랜드 좋은 걸 사 먹겠죠. 각각의 메이저 제품들의 가격을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차차하고 월롱이 그래도 조금 높네요. 중국 스낵 식품 단가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차차 같은 경우도 21년도에 가격 인상 조치를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황 전망으로는 원재료 가격이 낮게 유지되면서 효과가 극대화될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품의 가격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실적을 볼까요? 연간으로는 그동안에는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꾸준한 수준 유지 정도 되죠. 18년도부터 회사가 변합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정신을 차리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때쯤 해가지고 신제품 라인업이 많이 나오고 가격 인상에다가 해외 공장 같은 것도 짓고 그렇습니다. 자, 분기로 보더라도 그 추이는 이어가고 있어요. 작년 20년에도 무난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얘네의 계절성으로는 4분기 때가 매출액이 제일 높습니다. 20년 4분기에 잘 나왔겠죠. 결과적으로 여기도 최근 2년 동안 한 200% 정도의 수익이 나가지고 지수를 무난하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주가 상승은 당연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선장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20년도 이런 추이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21년도에도 무난하게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OR, PER 같은 경우에는 30배 수준으로 중국에서는 무난한 수준이죠. 일단 공시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추적 기간 동안에 회복이 잘 되었다고 하고요. 21년도에도 전체적으로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제품인 블루백의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 많은 도시로의 채널 커버리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는 21년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상당히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분기의 코로나 기저효과 그리고 올해 이제 선물을 좀 많이 주는 효과 이런 걸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가지 신제품 프로바이오틱스나 오트밀 같은 것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형태의 마케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채널 및 커버리지를 늘리는데 화장품 브랜드와 해바라기 씨 팩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 노출도를 높이려고도 하고 있어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짚어보면은 결국에는 논 브랜드 제품들을 이런 브랜드 제품들이 100% 대체할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차차의 현재 매출은 대부분 1선, 2선 도시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차차의 매출액이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지역의 소비 성향이 올라오게 되면은 매출액이 대략 700만 위안 정도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차차는 수출로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태국에 지었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연간 1만 5천 톤 정도 돌리고 있는데 이걸로 동남아나 중동 쪽으로도 넓혀가려는 플랜도 구상 중이다.
그 지역이 워낙 또 할랄 이런 거에 민감한데 해바라기 씨는 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게 되면은 차차가 무난히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차차 식품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해바라기 씨 까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